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나스닥 지수 하나만 보고 잠드신 분들은 참 조용한 밤이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스닥 100를 따라가는 QQQ가 0.28% 올라 초록불로 마감했으니까요. 우리 3배 나스닥 TQQ도 0.68% 올라 72.72달러로 끝났습니다. 이틀 연속 두 자릿수로 출렁이던 계좌가 어젯밤엔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1.09% 무너졌습니다. S&P 500도 0.28% 내렸고요. 어젯밤 시장은 겉으로는 잔잔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두 개의 큰 힘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두 힘이 무엇이고 왜 QQQ만 그 사이에서 초록불로 끝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QQQ를 초록불로 붙든 힘부터입니다. 답은 반도체입니다. 바로 전날 크게 무너졌던 그 반도체가 어젯밤엔 정확히 반대로 튀어올랐습니다.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 5.77% 반등했고 엔비디아가 3.65% 올라 204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7.31%, 브로드컴은 4.83% 뛰었습니다. 전날 반도체를 팔아치운 그 손이 하루 만에 다시 사자로 돌아온 겁니다. 다만 어젯밤 반등은 단순한 낙폭과 대 기술적 반등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뚜렷한 방아쇠가 있었습니다. 브로드컴과 애플의 초대형 반도체 계약입니다. 애플이 어젯밤 처음으로 금액을 못 박았습니다. 브로드컴에 앞으로 3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45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기간은 2031년까지 미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150억 개 이상을 브로드컴이 애플에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브로드컴이 이 장기 계약을 증권당국에 신고한 게 이틀 전이었고 어젯밤 애플이 거기에 3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붙이면서 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애플이 미국 내 제조에 걸어온 약속 가운데 가장 큰 한 건입니다. 이 계약은 숫자를 뜯어보면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300억 달러를 반도체 150억 개로 나누면 단순 계산으로 반도체 한 개당 $2 남짓입니다. 값비싼 인공지능 가속기가 아니라 애플 기기 안에 들어가 무선 통신과 연결을 담당하는 맞춤형 반도체들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이런 부품을 자체 설계로 대체하려 애써왔는데 이번엔 방향을 틀어 브로드컴의 2031년까지의 공급을 통째로 묶어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값을 깎기보다 공급의 안정성을 산 겁니다. 그 반도체를 미국 안에서 만들겠다고 한 점도 관세와 공급망을 둘러싼 지금의 분위기와 맞물립니다. 시장이 어젯밤 이 계약에 반응한 건 단순히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인공지능 열기와 별개로도 반도체 실수요가 장기 계약의 형태로 실제한다는 걸 확인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왜 반도체 전체를 끌어올렸을까요? 시장이 지난 며칠 반도체를 판 이유가 값이 너무 앞서갔다는 피로였는데 이 계약은 그 피로에 대고 실제 수요는 살아있다고 답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이 계약을 근거로 브로드컴의 인공지능 매출 전망을 크게 높였습니다. 2027년 인공지능 매출이 지금의 2배에서 2배 반으로 늘고 2028년에 다시 2배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루 전까지 반도체는 실적이 좋아도 팔리는 자산이었는데 어젯밤엔 계약서 한 장이 다시 사는 이유가 됐습니다. 어젯밤 빅텍 7종목 가운데 초록불로 끝난 건 딱 둘, 엔비디아와 애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바로 이 계약의 양쪽 당사자입니다. 반도체를 팔 브로드컴 쪽엔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 사슬에 훈풍이 실렸고 그 반도체를 사는 애플은 0.88% 올랐습니다. 반도체 사슬에 돈이 걸린 자리만 초록불이 켜졌고 나머지 빅테크는 전부 빨간불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41%, 구글이 1.39%, 아마존이 0.96%, 메타가 2.02%, 테슬라가 2.19% 내렸습니다. 빅텍 7종목을 묶으면 어젯밤 평균 0.5% 하락입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엔비디아 한 종목이 3.65% 오르며 지수를 떠받쳤고 그 무게 덕분에 QQQ가 나머지 빅텍시의 하락을 이기고 초록불로 끝난 겁니다. 메타는 어젯밤 캐나다의 첫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며 1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인공지능에 돈을 쓴다는 소식이 더는 주가를 올리는 재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어젯밤 2% 넘게 밀리며 약세를 이어갔고요. 지난달 상장한 스페이스X도 어젯밤엔 소폭 조정받는데 그쳐 하루 전에 큰 낙폭과 달리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자, 그럼 QQQ 아래에서 시장을 반대로 찍고 있던 두 번째 힘을 봐야 합니다. 이게 어젯밤 더우를 500포인트나 끌어내린 진짜 무게였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어젯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7%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금리를 밀어올린 건 세 가지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첫째, 어젯밤 늦게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무렵 공개된 연준의 6월 회의록입니다. 내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올해 안에 적어도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봤고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다음 수는 금리 인하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왔는데 정작 연준 안에서는 다음 수가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놓고
정확히 반반으로 갈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색다른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 연준을 이끄는 케빈 워시 의장은 자신의 금리 전망점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점도표라는 이름으로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 공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의장이 자기 전망을 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장이 침묵하니 회의록에 적힌 위원들의 육성이 곧 시장이 손에 쥔 유일한 단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록은 평소보다 무겁게 읽혔습니다. 게다가 회의록에는 더 날선 대목도 있었습니다. 물가가 다시 튀는 특정 상황을 가정하면 그 경우엔 위원 거의 전원이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더 조이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올리자는 건 아니지만 조건만 갖춰지면 인상 쪽으로 기울 여지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장이 이 회의록을 매파적으로 읽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둘째, 유가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중동발 유가 상승이 어젯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스트텍사스 원유 정상가가 배럴당 73달러대로 4% 넘게 올랐고 브렌트유도 78달러대로 5% 넘게 뛰었습니다. 원유 가격을 따라가는 USO도 3.0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원유에는 눈여겨볼 어긋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과 정반대로 늘었거든요. 시장은 재고가 190만 배럴 줄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300만 배럴 늘었습니다. 재고가 쌓였다는 건 공급이 넉넉하다는 뜻이라 원래대로라면 유가엔 하락 요인입니다. 그런데도 유가가 오른 건 지금 원유를 움직이는 게 창고에 쌓인 재고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국채 입찰입니다. 어젯밤 미국이 10년물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는 입찰이 있었는데 낙찰 금리가 직전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려면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했다는 뜻이고 이건 시중 금리를 위로 미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매파적인 회의록, 오르는 유가, 그리고 높게 나온 국채 입찰. 이 셋이 같은 밤에 겹치자 금리가 밀려 올라갔고 금리가 오르자 시장에서 가장 먼저 잘려나갈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와 소비주였습니다. 어젯밤 나스닥 100 안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을 보면 성격이 또렷합니다. 인사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워크데이가 4.02%, 보안 소프트웨어의 지스케일러가 3.98%, 협업도구의 애틀라시안이 3.3%, 세무 소프트웨어의 인투이트가 3.23% 내렸습니다. 이 회사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몇 년 뒤의 성장의 값이 매겨진 이른바 장기 성장주입니다. 반도체도 먼 미래 이익의 값이 실린 자리라 원래대로면 금리에 눌려야 했지만 어젯밤엔 브로드컴 계약이라는 수요 재료가 그 역풍을 이겼습니다. 그런 재료가 없던 소프트웨어만 금리에 그대로 노출됐고 그래서 금리가 뛰는 밤엔 이런 소프트웨어가 가장 먼저 눌립니다. 여기에 소비주가 함께 맞았습니다. 여행 예약 사이트 부킹홀딩스가 4.21%, 숙박 공유의 에어비앤비가 3.93%, 음식 배달의 도어다시가 3.25% 빠졌습니다. 이쪽은 금리에 더해 유가라는 짐을 하나 더 진 자리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여행과 외식에 쓸 여윳돈이 줄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오른 어젯밤, 소비주는 두 방향에서 한꺼번에 압박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하루의 결도 이 줄다리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장은 약하게 열렸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반 개장 직후엔 유가와 금리 부담에 지수가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다우는 장 내내 깊은 빨간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이끄는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QQQ는 마이너스에서 서서히 기어 올라와 장 막판에 겨우 초록불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종일 우상향한 게 아니라 반도체가 되살아난 만큼만 지수가 되살아난 하루였습니다. 다우가 끝내 초록불로 올라오지 못한 건 다우에는 그 반도체 비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젯밤을 관통하는 한 가지 구조가 드러납니다. 어젯밤 반도체를 끌어올린 힘과 소프트웨어와 소비주를 끌어내린 힘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연준 회의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들이 물가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걱정한 배경으로는 인공지능 투자 수요, 중동 정세, 관세 같은 요인들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어젯밤 시장을 움직인 재료와 정확히 겹칩니다. 인공지능 수요는 브로드컴 계약으로 반도체를 끌어올린 그 힘이고 중동 전쟁은 유가를 밀어올린 그 힘입니다. 반도체를 사게 만든 인공지능 수요와 유가를 띄운 중동 긴장이 바로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어쩌면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시장을 위로 민 힘이 동시에 금리를 통해 시장을 아래로 눌렀습니다. 강세의 재료가 곧 약세의 재료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방향을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도 반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브로드컴 계약과 JP모건의 전망 상향을 들어 하루 전 반도체 폭락이 과했고 진짜 수요는 멀쩡하다고 봤습니다. 반대쪽은 어젯밤 반등이 결국 브로드컴이라는 한 종목의 개별 호재에 기댄 것이지 반도체 전체가 다시 평가받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인텔과 AMD는 어젯밤 이 브로드컴 랠리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쳤습니다. 대장주와 계약 당사자만 오르고 나머지 반도체는 미지근했다는 건 이번 반등이 아직 반도체 전반의 신뢰 회복이라기보다 특정 재료에 대한 반응에 가깝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표들도 어젯밤이 전면적인 공포는 아니었다고 말해줍니다. 변동성 지수 VX는 16.67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공포 탐욕 지수도 42로 전날 43에서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나았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이 0.28% 빠질 때 소형주를 담은 러셀 2000은 0.81% 내려 낙폭이 더 컸습니다. 겁에 질려 전부 던진 밤이 아니라 값이 비싼 자리에서 값이 싼 자리로, 금리의 약한 자리에서 강한 자리로 돈이 자리를 바꾼 밤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루 전엔 반도체가 팔리고 나머지가 올랐다면 어젯밤은 그 회전이 정확히 반대로 돌았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시장 안에서 돈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리를 맞바꾼 겁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분명합니다. 유가가 오른 만큼 에너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유전 서비스 기업 베이커 휴즈가 5.71% 올랐고 셰일 기업 다이먼백 에너지도 3.35% 뛰었습니다. 업종으로 봐도 어젯밤 초록불이 켜진 곳은 원자재와 에너지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그 유가로 돈을 버는 자리가 웃는 단순하지만 정직한 흐름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금리 논쟁에는 아직 반대편 근거도 살아 있습니다. 얼마 전 나온 6월 고용지표에서 새 일자리 증가폭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고용이 식고 있다는 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아니라 내릴 이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1년 뒤 물가는 다시 뛰었습니다. 고용은 약해지는데 기대 물가는 오르는 연준으로서는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시장이 다음 회의를 앞두고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반반으로 보는 건 그래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쉽게 기울 수 없는 근거가 양쪽에 다 있는 국면이라는 걸 어젯밤 회의록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번 주 나스닥의 발자국을 숫자로 짚어보면 방향보다 진폭이 눈에 띕니다. QQQ 종가만 늘어놓으면 최근 한 주 동안 725, 712, 723, 709, 711입니다. 오르내림은 격했지만 결과만 보면 한 주 전보다 2%가 채 안 되게 빠진 자리에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매일의 색깔은 강렬한데 큰 추세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구간입니다. 어젯밤의 어정쩡한 초록불도 그 큰 진폭 안에서 하루치 무게를 잰 한 걸음이었을 뿐입니다. 저희 실험 계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젯밤 같은 날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젯밤 TQQQ는 프리마켓에서 한때 $68대까지 전날 종가보다 5% 가까이 빠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규장이 열린 뒤에도 오전 한때 3% 넘게 밀렸고요. 그런데 정작 종가는 0.68% 오른 $72.72로 끝났습니다. 새벽에 프리마켓 호가나 장중 흐름만 보고 계좌를 열어봤다면 심장이 철렁했을 텐데 하루가 끝나고 보니 시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초록불로 마감한 겁니다. 저희처럼 길게 투자하는 사람에게 매매의 기준은 언제나 종가입니다. 장중의 움직임은 노이즈일 때가 많습니다.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더 오른다는 쪽과 더 빠진다는 쪽이 종일 힘겨루기를 벌이고 그 승부가 완전히 끝나 장이 닫힌 뒤에야 그날의 가격이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그 전의 출렁임은 아직 결판 나지 않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어젯밤 프리마켓에서 5% 가까이 빠진 그 순간에 공포를 못 이기고 매도 버튼에 손이 나갔다면 시장은 멀쩡히 초록불로 끝났는데 내 계좌에만 손실이 확정됩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공포는 누구나 느낍니다. 다만 그 공포가 매수와 매도 버튼으로 이어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손이 아니라 원칙이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저희 전략이 모든 매매를 종가 시그널 판정과 다음날 장 시작 후 실행이라는 원칙으로 묶어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중에는 아무리 흔들려도 손대지 않고 하루가 끝난 종가로만 판정한 뒤 실제 매매는 그 다음날 열린 시장에서 실행합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을 구조로 막아두는 겁니다. 그렇게 굴려온 저희 실험 계좌는 $10,000로 시작해 어젯밤 반도체 반등에 힘입어 소폭 회복하며 현재 총평가 금액 $13,788입니다. 전략은 여전히 롱 페이즈입니다. 나스닥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직 12% 가까이 위에 있어 지금은 방어로 돌아설 자리가 아니라 그대로 들고 가는 구간이고 어젯밤도 사고 파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전략을 지난 10년 구간에 대입해 백테스트해보면 $10,000가 우리 돈 16억 원 남짓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특별한 시그널이 없는 롱 페이즈에도 이 전략은 200일과 100일 두 이동평균선만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 지수 VX와 과매도를 재는 RSI, 장기 국채 흐름을 읽는 TLT 모멘텀까지 함께 살펴 레버리지 비율을 조절합니다. 세부 파라미터는 앞으로 투자를 함께 해나가면서 하나씩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앞을 보겠습니다. 어젯밤의 논쟁,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요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으로 확인될 텐데 그 첫 숫자가 바로 오늘부터 나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장이 열리기 전 청량음료와 스낵으로 유명한 펩시코가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소비가 실제로 얼마나 식었는지, 기업들이 오른 원가를 제품 가격에 얼마나 떠넘기고 있는지를 가늠할 첫 온도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형 은행과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실적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을 한 겹 더 깊이 파고드는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펩시코든 다음 주에 나올 개별 기업이든 성적표를 자세히 뜯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미 함께 해주고 계신 멤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장은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다시 열립니다. 오늘 밤은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큰 지표나 실적이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새 재료가 장을 끌고 가기보다 어젯밤 벌어진 두 힘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지켜보는 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브로드컴 한 종목이 끌어올린 어젯밤 반등이 오늘 밤엔 나머지 반도체로도 번지는지 아니면 다시 식는지가 이 반등의 진위를 가릅니다. 다른 하나는 금리입니다. 어젯밤 4.57%까지 오른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는지 아니면 진정되는지가 소프트웨어와 소비주의 오늘 밤을 결정합니다. 어젯밤 지수 하나만 보면 아무 일도 없던 밤 같지만 그 안에서는 인공지능과 금리라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서로를 밀고 당기고 있었습니다. 이 줄다리기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가 앞으로 몇 주 우리 계좌의 방향을 정할 겁니다. 오늘 정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